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이것저것 좀 변화들이 있어서 다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세무재통은 저와 각 분야의 전문가, 때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첫 순서로 일단은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첫 세무재통의 첫 순서는 오늘 이제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12월 됐으니까 이제 또 배당주 사라? 뭐 이런 얘기냐? 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저는 12월에는 배당주를 사지 마시라. 적극 말리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1월은 배당주를 매수하지 마세요.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좀 더 다른 큰 얘기부터 좀 돌아갈 텐데, 주식 투자, 증시에는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왜 봄 되면 황사 불어올 때쯤 되면은 이제 황사 관련주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뭐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빙과류라든지 뭐 에어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슬슬 찬바람쯤 불 때가 되면은 이제 슬슬 하나둘씩 배당주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 10월, 11월 이쯤 되면 날씨가 갑자기 뭐 한파가 불어닥친다 그러면 올겨울은 춥겠네 그러면서 이제 패션, 의류 관련주 쪽에 관심이 또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매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절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증권 기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기사 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기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편집회의 때 나와갖고 뭐 발제를 하고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트렌드, 계절성 이런 주식이 있을 때 남들보다 좀 빨리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관심이 좀 덜할 때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한 걸음 두 걸음 먼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사는 다들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르익었을 때 꼭지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사도 이제 관심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한창 높았을 때 기사가 나와야지 클릭수도 좀 높고 주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텐데, 어떤 그 섹터, 어떤 분야에 대한 이게 요즘 핫하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면 관련주 찾아보면 이미 주가는 막 저 세상 저 꼭지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사가 나올 때 매수를 한다기보다 이쯤 되면은 내가 어떤 부류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투자자들이 사실은 기사보다 조금 더 빠르셔야 돼요. 다시 배당 얘기를 돌아와서 저도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배당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2007년 11월, 12월 이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한 대신증권 있잖아요. 대신증권이 그 신형우선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선주를 상장을 시켰었는데, 지금 이제 대신증권 EUB라는 종목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2007년 11월 말쯤에 상장이 됐을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신형 우선주하고 다른 종목 한 두 종목 이렇게 갖고 배당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배당 투자자들 그리고 배당주 투자의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중순을 넘어야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12월이 돼야지 배당주에 대한 기사들을 막 쏟아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아니 배당금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수에 의해서 배당주 투자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좀 늦었어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는 게. 그러다가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쌓이면 좋다더라. 뭐 이런 인식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게 2010년대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가을이 되면 배당주 관련된 기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투자 인구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인구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니까 이 경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배당주가 11월 말 12월은 돼야지 이제 올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조금 더 먼저 사려는 욕구들, 이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오르던 주가가 11월에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어나니까는 또 10월부터 배당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주가가 처음에 오르는 시기, 이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지죠. 배당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배당금 받을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편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배당락이 한번 이루어지면 주가가 빠져서 1월, 2월, 3월은 돼야지 이제 배당금만큼 빠졌던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 찬바람 불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락 후에 주가가 쌀 때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배당락 후에 주가가 회복하는 기간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3월에 주가가 오르던 게 2월에 오르고, 그 다음에 1월에 오르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당락이 이루어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배당락 떨어진 것을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회복하는 경우도 많아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배당주 투자를 10월, 11월이 아니라 아예 1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또 다른 특징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고배당주 주가들은 배당주 주가들은 대부분 이제 12월이 피크니까요. 가장 꼭지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갔고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배당락 후에 주가가 떨어질 걸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배당주를 사면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뭐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저희를 포함해서 언론사에서는 12월이 되면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지금 매수해서 며칠만 갖고 있으면 배당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갖고 기사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져서 3년 전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네이버 같은데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12월엔 배당주를 사지 마세요. 딱 이 말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썼던 기사가 뜰 거예요. 2018년 11월 말에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때 이제 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그 과거 3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거든요. 고배당주들. 이때 이제 추렸던 고배당주들의 기준이 뭐냐면 네이버 증권화면에 들어가면은 배당 수익률 순서대로 쭉 리스트가 떠요. 표가 뜨는데, 예, 그거 그대로 긁어다가 그 고배당주들 한 20종목, 30종목 되는 것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과거 3년치, 2018년에 분석을 했으니까 2015년, 16년, 17년 이 3년에 매 9월 말일자 주가, 그 다음에 11월 말일자 주가, 12월 말일자 주가, 이거를 가지고 등락률을 분석을 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릴 건 9월 말 주가, 11월 말 주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12월 말 주가는 그 해 이제 폐장일 주가죠. 이거는
배당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배당락이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배당금 받을 걸, 배당금 권리가 주어진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월 말에 샀으면 12월 그 말 때까지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을 한 경우가 많은데 늦게 11월 말에 그 주식을 사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 손해가 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똑같은 배당주를 9월 말에 사는 것과 2달 늦게 11월 말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11월 말도 그런데 12월엔 더 하겠죠.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배당주를 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그 벌어들인 생긴 그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뭐 최소 6.6%에서 많게는 46.2%까지 이게 종합과세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서 뭐 별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게 돈 많은 자산가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자산가들 중에는 그 주가가 좀 안정적인 배당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배당주를 뭐 10억 원, 20억 원어치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배당금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종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소세를 내는 것보다 그냥 12월 말에 그 배당 기준일이 되기 전에 그냥 그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려요. 들고 있으면은 그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12월에는 그 배당주들이 대부분의 주가가 한참 올라와 있을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갖고 오른 만큼 주가 차익을 그냥 그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배당금 받는 대신에. 그리고 1월 말 이제 그 12월 그 배당 기준일이 다 지나고 1월이 되면 주가가 하락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그 배당주를 다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또 계속 1년치 보유 들고 있다가 12월이 되면 주가가 올랐을 테니까 또 팔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차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배당금 이상의. 그분들은 그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12월에 주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증시가 12월에 주식시장이 약세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분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 12월에 그분들 주식 팔 때 그걸 사겠다고 뛰어드는 거 이건 좀 무모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은 배당주라고 해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또 종목마다 다르고 또 해마다 어떤 해는 주가가 12월에 너무 많이 빠져갖고 반대로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종목별로 한 번씩 다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배당주가 있다, 몇 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에 과거 한 3년치, 4년치 9월서부터 12월 말까지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패턴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 후에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도 좋겠구나 아니겠구나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닌 그 개별 종목이 아닌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배당금, 배당 투자용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늦어도 9월 이전에는 매수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를 오래 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이제 배당주 매수할 때는 항상 그 개별 패턴을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또 어떤 종목은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달, 두 달 한참 헤매다가 주가가 다시 이제 슬슬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하루 이틀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회복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이제 맞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배당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세요. 뭐 하루 만에 배당락 다 회복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내가 뭐 1월에 매수를 해서 1월 초에 매수해서 1년 내내 기다려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전제 조건, 사고 조건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며칠 들고 있다 배당금 받을 생각은 그냥 버리세요. 1년 이상 무조건 1년 이상 그 주식을 들고 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들고 있다 배당만 먹고 나온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배당주를 사두고 팔지 않고 묵혀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투자 문화에도 좋은 일이고 우리 증시에도 좋은 일입니다. 뭐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 12월 말에 사도 돼요. 주식이 꼭지했을 때, 그 배당주 주가가 꼭지했을 때 사도 됩니다. 1년 지나도 내년에도 들고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들고 있을 거니까 언제 사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딱히 매수 시기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년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전에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증시 트렌드 분위기 자체가 배당을 받고 싶다면 1년 내내 배당주를 들고 있는 이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1년에 딱 한 번 12월 말 결산하고 배당하던 기업들이 언젠가부터 이제 중간 배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에도 배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분기 배당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가 옛날 이름 쌍용양회, 지금 이제 쌍용 C&E로 이름을 바꿨죠. 이 쌍용 C&E가 대표적이에요.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합니다. 배당금도 되게 많이 줘요.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딱 어느 시기 한 시기만 들고 있다가 팔면은 그 1년 받을 배당금의 4분의 1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쌍용 C&E 외에도 삼성전자도 지금 분기 배당하고 있고 포스코도 분기 배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포스코를 세모이 배열 그 기사 꼭지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배당금이 제법 쏠쏠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증시가 선진화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 보세요. 배당 투자하겠다고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시가 선진화, 주식시장이 선진화가 되면 점점 그렇게 1년 내내 배당을 하는 그런 문화로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배당주들의 주가는 전체 증시 영향, 이걸 이제 변수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거 제외한다면 배당주 주가는 12월에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서 배당금 얼마 받겠다고 이렇게 노리지 마시고 그 전에 사시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12월에는 배당주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것. 이 경고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당주 그리고 배당 투자가 본인 성향에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배당주 추천하면서 또 한참 떠들고 막 이럴 때 찬바람 주면 배당주 아까 이제 9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말고 우량한 배당주 골라서 1년 내내 이렇게 묵혀두고 있으라는 거 이거를 적극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 경우에도 배당주 특정 종목을 10년 이상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한두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처음서부터 10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그 배당주를 매수한 게 아니라 처음엔 이제 1년 이상 한번 들고 있어 보자라고 이제 들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주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배당 꼬박꼬박 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별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있다가 보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배당주 투자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요즘에는 배당 굉장히 안정적으로는 리츠? 이런 종목도 많이 상장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주가 움직임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를 아예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주구장창 계속 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그 ISA라는 좋은 그 계좌, ISA 계좌라는 좋은 무기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량 배당주 넣어두면 배당금 나오는 거 꼬박꼬박 전부 다 일부 비과세, 비과세 한도 넘는 거는 9.9% 저율과세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SA는 그 지금 주식 종목 투자 가능하다고 해갖고 막 그 ISA 계좌를 이용해서 단타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그 목적이 있어요.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가장 그 계좌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ISA 계좌에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꽉꽉 배당 가장 많이 주는 안정적인 종목들 담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결론, 12월엔 절대 배당주를 매수하지 말라. 배당주는 1년 내내 투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부터는 저 혼자 말고 전문가들, 각 분야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